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영양사 딸의 시니어 건강케어입니다. 이 채널은 저희 부모님과 같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정보, 영양관리, 생활습관 등 시니어 건강케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따뜻하고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은 마음이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만 잘 실천하신다면 오늘 당장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공감과 기대가 되신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일들이 요즘은 시들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낮에는 피곤하기만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으니 또 외롭고 이런 마음 드실 때가 종종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면서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매일이 훨씬 밝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건강은 마음 건강부터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어르신들이 꼭 실천하면 좋을 마음, 건강관리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만 잘 실천하신다면 오늘 당장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마음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하루가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 지펴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느끼시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고 그런데 사실 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같이 밥 먹고 웃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가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가끔 전화해도 엄마, 아빠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는 말만 듣게 되죠. 하고 싶던 일들도 체력이 달려서 예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텃밭 가꾸던 것도 등산 다니던 것도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 게다가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어지는 건 아닐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요. 이 모든 변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그냥 혼자 꾹꾹 눌러 담고만 있으면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외로움과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을 돌보는 습관. 마음도 매일매일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 하나씩 함께 알아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커튼을 꼭꼭 닫아둔 채로 방 안에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천천히 일어나셔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커튼을 활짝 열어보세요.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 햇살을 얼굴로, 손으로,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눈을 살짝 감고 햇빛의 온기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왜냐고요? 햇빛은 우리 뇌를 깨워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호르몬 이름이 세로토닌이라는 건데요. 이게 우울한 마음을 줄여주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만약 몸이 괜찮으시다면 아침에 가볍게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도 충분합니다. 새소리 들으며 바람 느끼며 하늘 바라보며 걸어보세요. 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는 지금 살아서 이 순간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햇살 한 줄기, 새소리 한 자락,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종이에 써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슴이 답답하고 복잡한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써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나를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인지, 속상했던 일은 무엇인지, 잘 쓸 필요 없어요. 문장이 이상해도 괜찮고 맞춤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쓰면 돼요. 신기하게도 글로 쓰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이 일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음속 짐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했는지 어떤 일로 힘들어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또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일기를 쓰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종이와 펜이 없으시다면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점점 무거워지지만 밖으로 꺼내면 훨씬 가볍고 명확해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딱 3줄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습관처럼. 아버지, 어머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일이 뭐가 있었지?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또 하루가 그냥 흘러갔어. 그런데 사실 우리 하루하루에는 고마운 일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또는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고마웠다. 길에서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먼저 인사해줘서 고마웠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고마웠다. 손자가 전화해서 안부 물어줘서 고마웠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빨래를 밖에 널 수 있어서 고마웠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내 하루가 사실은 고마운 일들로 가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감사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삶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람의 마음은 신기해서 불평을 하면 할수록 더 불평거리가 보이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감사할 일이야?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내일 아침 눈 뜨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로워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거나 아프거나 떠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져요. 굳이 나가서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 하지만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마음 건강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작은 대화라도 좋으니 사람과의 연결을 이어가 보세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 다녀왔어요. 이런 짧은 대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웃 만나면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들한테도 가끔 먼저 연락해 보세요. 바쁜데 미안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자녀들이 바빠 보여도 부모님 목소리 듣는 건 그들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면요.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 요가교실, 그림교실, 게이트볼, 뭐든 괜찮아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뭐 새로 배워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함께 웃고 수다 떨고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마음이 훨씬 밝아져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갑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가요. 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웃음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힘도 나요. 오늘 당장 누구한테든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혹시 이런 날 있으시죠?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침대에 누워서 TV만 보고 싶다.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마음도 덩달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우울하면 몸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면 마음은 더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앞에서 기지개를 쭉 켜보세요. 팔을 양쪽으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설거지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텃밭이 있으시면 나가서 흙을 만지고 풀을 뜯어보세요. 혹은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산책해 보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격렬한 운동 안 해도 돼요. 땀 뻘뻘 흘릴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우울한 기분을 줄여주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줘요. 특히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이면 더 좋아요. 좋아하는 옛날 노래 틀어놓고 손뼉 치며 흥얼거려 보세요. 어깨를 들썩이고 발을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 속 답답했던 게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하나만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쭉 켜보세요. 창문 열고 바깥 공기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뭔가 하루하루가 똑같다는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또 TV 보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재미가 사라지면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나만의 취미예요.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를 가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글쓰기, 손뜨개질, 요리, 정원 가꾸기, 사진 찍기. 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아요. 색연필로 꽃 한 송이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괜찮아요. 혼자 흥얼거리며 옛날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글씨를 못 써도 괜찮아요. 짧은 시 한 편, 일기 한 줄 쓰는 것도 멋진 취미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70대에 처음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붓질도 어색하고 물감도 이상하게 번졌대요. 하지만 몇 달 후 그분이 그린 꽃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게 돼요. 오직 붓과 종이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취미 활동은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해내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겨요.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을 훨씬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 예전에 좋아했던 활동이 뭐가 있었지? 그걸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동네 복지관에 가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신청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점점 재미있어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나만의 작은 즐거움 하나. 그게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의 힘.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누군가를 도울 때 사실은 내가 더 큰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이웃집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오시면 도와드리기. 동네 길에서 쓰레기 보이면 주워서 버리기. 복지관 가서 자원봉사 조금 해보기. 손자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친구가 힘들어하면 전화해서 위로의 말 건네기. 반찬 조금 더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기.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으신대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할아버지의 일과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면 인사하고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요 하고 감사 인사를 하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래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의 행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치유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걸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고 밝아질 겁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자기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이만 먹고 쓸모없어졌어.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탓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정말 쓸모없어요. 절대 그런 말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 자신한테는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하실까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어야 해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나이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워.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참 대단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혼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말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로 나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꼭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하루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위로의 말은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나를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혹시 요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시나요? 밤에 늦게까지 TV 보다가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낮에 긴 낮잠 자고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지면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도록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리듬이죠. 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기분도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가능하면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좋아요. 늦잠 자면 하루가 늘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이게 우리 몸에게 이제 아침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식사를 거르거나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합니다. 낮잠은 짧게 30분 이내로 자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휴대폰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뇌를 깨워서 잠을 방해합니다.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아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하면 몸이 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하고 낮에도 활기가 생기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이게 마음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가끔은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울 때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약만 주는 곳도 아니고요. 그곳은 마음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지역보건소,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 정신병원 간다고 소문날까봐 무서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 가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치료하는 곳에 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어. 나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도움을 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드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손을 뻗어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여기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할머니는 72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대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지만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시며 거절하셨대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어느 날 이웃에 사시는 친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순자야, 우리 복지관에서 그림 교실 한대. 같이 가보자. 처음엔 거절하셨대요. 내가 무슨 그림을 나이 들어서. 하지만 친구분이 계속 권하시니까 마지못해 한 번만 가보기로 하셨어요. 그림 교실 첫날 할머니는 붓을 손에 들고 멍하니 있었대요. 뭘 그려야 하지? 나는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 잘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색을 칠해보세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할머니는 파란색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거든요. 붓에 파란 물감을 묻혀서 천천히 종이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이 파란 물감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대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주 그림 교실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지면서 그림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꽃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추억 속의 장면들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슬픔을 잊을 수 있었대요. 오직 붓과 물감과 종이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림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웃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할머니도 그림 2점을 출품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할머니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하더래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담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깨달았대요. 아, 나도 아직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지금 할머니는 75세입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예전처럼 슬픔에만 잠겨있지는 않으세요. 매주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끔 손주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세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에 붓을 잡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도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은 뭘 그릴까?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일으키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음 건강은 큰 무언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림 한 점, 친구 한 사람, 작은 용기 하나. 그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어머니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고 가능하면 산책도 해보세요. 둘째, 마음을 종이에 써보세요.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가벼워집니다. 셋째, 감사의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넷째,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마세요. 작은 대화라도 좋으니 사람들과 이어지세요. 다섯째, 몸을 움직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여섯째, 나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잘할 필요 없어요. 즐기면 됩니다. 일곱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작은 친절이 나 자신을 치유합니다. 여덟째,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매일 말해주세요. 아홉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밥 먹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10번째,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10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스럽고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딱 하나만. 이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튼 열기라도, 감사 3가지 떠올리기라도,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그 하나가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훨씬 밝고 따뜻해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요. 아버지,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견뎌낸 시간들이, 쌓아온 경험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더욱 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힘든 시대를 헤쳐나오시며 가족을 지키셨죠. 자녀들을 키우시고 손주들을 돌보시고 이웃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조부모이고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에 누군가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외로울 때도 있을 거고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로도 마음은 다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천천히 싹을 틀고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